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온 사라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유럽 곳곳을 여행하며 블로그를 운영해 왔습니다. 구독자들이 계속 요청했어요. 사라, 아시아는 언제 가볼 거예요? 사실 아시아는 저에게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달라서 두려움이 컸죠.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아시아 세계국을 한 번에 여행해보자고 말이죠. 일본 도쿄부터 시작해서 중국 베이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서울까지 각 나라마다 3, 4일씩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베를린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서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어요. 과연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일본의 정교한 서비스 문화는 어떨까? 중국의 5천년 역사는 얼마나 웅장할까?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독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동양의 신비로운 문화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특히 음식 문화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스시, 라멘, 북경오리, 김치. 이런 음식들을 현지에서 직접 맛볼 수 있다니. 그리고 사람들은 어떨까요? 친절할까요? 아니면 낯선 외국인에게 냉정할까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도쿄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저의 첫 아시아 여행이 막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가득한 마음을 안고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나리타 공항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안내 표지판도 영어로 잘 되어 있어서 길 찾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진짜 여행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도쿄 첫날, 정말 놀란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세븐일레븐에 들어갔는데 도시락 진열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편의점 음식이라고. 도시락을 하나 골라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는데 정말 레스토랑 수준이었습니다. 독일의 편의점과는 차원이 달랐죠. 로손에서 산 치킨도 바삭하고 맛있었어요. 포장도 정교하고 맛도 훌륭해서 일본의 장인 정신을 느꼈습니다. 역시 일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곧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신주쿠역 플랫폼에서 한 중년 남성이 당당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되나?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더라고요. 골목길을 걸으면서도 흡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전거를 타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요. 일본이 이렇게 흡연 천국이었나?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아사쿠사에서 기념품을 사러 갔을 때 일어난 일도 충격적이었어요. 귀여운 핸드크림을 하나 샀는데 화장실에 잠시 다녀온 사이에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게 직원에게 말했더니 반응이 충격적이었어요. 누가 그런 걸 훔쳐가겠어요? 오히려 저를 의심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정말 황당하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도난당한 사람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요. 카부키자에서 전통 공연을 보러 갔을 때도 불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젊은 여성이 계속 제 의자를 발로 찼어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뒤돌아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는데 무시당했습니다. 공연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죠. 지하철에서는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남성이 바지에 손을 넣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승객들은 못 본 척 하더라고요.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도 지하철 안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신주쿠 카부키초를 지나가다가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대낮인데도 길거리에서 버젓이 매춘을 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나이든 남성과 젊은 여성이 돈을 주고받는 모습도 봤고요. 이게 바로 파파카츠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도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 쓰레기통에 누군가 소변을 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역겹다. 즉시 프런트에 항의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와 중요한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경찰이 왔어요. 히키코모리가 시끄럽다고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정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본에서의 실망을 뒤로하고 중국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하니 정말 웅장하더라고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규모였어요. 역시 중국의 저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높은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스케일에 압도당했죠. 일본과는 확실히 다르네. 첫 번째 목적지는 만리장성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했는데 직접 본 만리장성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TV나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웅장함과 역사의 무게가 온몸으로 전해져 왔어요. 수천 년 전에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다니. 중국인들의 기술력과 의지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스케일이었죠. 만리장성 위를 걸으면서 느꼈어요. 중국의 역사가 얼마나 깊고 웅장한지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길거리 흡연은 어쩔 수 없더군요. 뭐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러려니 했죠. 자금성으로 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황제의 궁궐답게 화려하고 정교한 건축 양식이 돋보였습니다. 각 건물마다 담긴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가이드에게 들으면서 중국 문명의 깊이를 느꼈어요. 정말 5천년 역사가 다르구나. 독일의 고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용이 새겨진 기둥, 화려한 색채의 지붕, 정교한 조각상들. 모든 것이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저녁에는 베이징 덕을 먹으러 갔습니다. 현지인들이 추천해준 맛집이었죠. 바삭한 껍질과 부드러운 고기의 조화가 환상적이었어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리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요리사가 오리고기를 얇게 썰어서 내어주는데 그 솜씨가 예술이었어요. 이 맛이면 중국 음식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겠다. 독일에서 먹던 중국 음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진짜 현지 맛이었죠. 첫날 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일본과는 확실히 다르네. 중국의 웅장한 스케일과 깊은 역사에 감동받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감이 컸어요. 왕푸진 거리를 걸으면서 보니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 활기찬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현지 사람들과 더 가까이 접촉해봐야겠다. 중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베이징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은 잊어버리자. 중국에서는 뭔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둘째 날 아침, 현지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전통 중국 음식점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코를 찔렀습니다. 담배 냄새였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담배를 피우면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일본과 똑같네. 실내에서까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실내 흡연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였어요. 기본적으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땀 냄새, 입냄새가 뒤섞인 불쾌한 냄새였죠. 나중에 현지인에게 물어보니 샤워를 매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양치질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의 청결 의식과는 너무 다르구나. 입냄새가 정말 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화할 때마다 숨을 참아야 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모습도 충격적이었어요. 국수를 후루룩 소리내며 먹고 국물도 큰 소리로 마시더라고요. 옆 테이블에서는 술병이 떨어져 깨졌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시끄럽게 떠들면서 식사하고 있었어요. 독일의 조용하고 질서 있는 식사 문화와는 정반대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 후에 카페에 갔는데 더 끔찍한 광경을 봤어요. 드링크바에서 한 고객이 얼음을 맨손으로 집어서 자기 컵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얼음을 다시 아이스박스에 넣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다. 위생관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고 제 음료가 먹기 싫어져서 바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생각만 해도 역겨웠어요. 오후에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 두 여성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머리채를 잡고 서로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말리지 않나?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는데 모두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여성의 상의가 완전히 벗겨졌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데 말이죠. 경찰이 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동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재미있다는 듯이 보고 있었고요. 정말 이상한 문화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질까?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더 컸어요. 중국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후퉁 지역을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적인 중국 가옥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해서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코를 막고 싶었습니다. 정말 시궁창 같은 냄새가 났거든요. 무슨 냄새지? 하수구 냄새와 썩은 냄새가 뒤섞여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악취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곧 알게 되었어요. 길모퉁이를 돌아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이 도로 한복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다. 대낮에 길거리에서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주변 중국인들의 반응이었어요. 마치 늘상 있는 일이라는 듯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리에서 그런 냄새가 났구나. 길거리 배변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독일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공중 화장실을 찾아가 봤는데 더 충격적이었어요. 문이 없는 곳들이 대부분이었고 문이 있어도 제대로 잠기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시설 자체도 너무 열악했어요. 냄새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도시 전체에서 악취가 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제 기능도 못하는 화장실이 문제인지 그냥 길거리나 화장실이나 뭐가 문제냐는 중국인들의 마인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지하철을 타려고 갔는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인과 젊은 사람이 자리를 두고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더라고요. 독일의 지하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다. 사람들이 밀치고 서로 앞서가려고 하며 질서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요. 승차 예절 같은 건 없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더 황당한 일들을 봤어요. 음식물과 쓰레기를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더기 차림의 노숙자들이 혼자 중얼거리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한 노숙자는 지하철 의자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냄새가 정말 지독했는데 다른 승객들은 그냥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서도 계속 충격적인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길거리 곳곳에 침을 뱉는 사람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들, 시민의식이라는 게 전혀 없어 보였어요. 내일이면 중국 여행이 끝나는데 과연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별로 기대가 되지 않았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 악취가 따라왔어요. 빨리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중국 음식점들이 너무 불결해서 호텔 뷔페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5성급 호텔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이게 더 큰 실수였습니다. 뷔페장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몰리면서 음식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호텔 뷔페와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많은 사람들이 비닐봉지를 가져와서 음식을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호텔 뷔페에서 음식을 포장해 간다고?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심지어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음식을 담아가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새우를 한 접시 가득 담더라고요. 그리고 비닐봉지에 옮겨 담기 시작했어요.
정말 뻔뻔하다. 호텔 직원들도 이런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아무 제재를 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음식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음식을 흘리고 떨어뜨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 아저씨는 접시를 떨어뜨려 깨뜨렸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새우나 게 같은 해산물을 맨손으로 집어먹고 그 손으로 다른 음식을 만지는 사람도 봤어요. 위생관념이 전혀 없구나. 정말 역겨웠습니다. 한 할머니는 국자로 국을 떠먹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해야 하는 국자를 말이죠.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독일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뷔페 음식의 품질도 기대에 못 미쳤어요. 일부 음식은 상해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색깔이 이상하거나 냄새가 나는 음식들이 그대로 진열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 이 모든 광경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중국 여행을 조기 종료하기로 말이죠. 길거리 배변 문화, 호텔 뷔페 음식 쟁탈전, 그리고 전반적인 시민 의식 부족. 모든 게 한계였어요. 오후에 잠시 수양 마을을 둘러봤는데 거기서도 실망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상인들이 외국인이라고 바가지를 씌우려고 했어요. 똑같은 물건인데 중국인에게는 싸게, 저에게는 비싸게 부르더라고요. 쇼핑몰에서도 직원들이 무례했습니다. 질문을 해도 대충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고객에 대한 예의가 없구나. 서비스 정신이라는 게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저녁에 호텔에서 짐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실망스러운 여행이었다. 만리장성과 자금성은 좋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의 시민의식, 위생관념, 서비스 정신, 모든 면에서 기대와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좀 다를까?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독일로 바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미 계획된 일정이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이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안내 표지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요. 공항 직원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길을 물어봤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일본, 중국과는 확실히 다르네.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탔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겪었던 흡연 냄새나 악취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쾌적하지?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사람들이 매일 샤워를 하며 청결을 유지하기 때문이더라고요. 중국에서 겪었던 그 불쾌한 냄새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과 비슷한 청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복궁에 갔을 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궁궐의 건축미와 조경이 아름다웠어요. 독일의 고성들과는 다른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영어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구나. 궁궐 곳곳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도 질서를 잘 지키고 있었고요. 인사동에서는 전통차를 마시며 가게 주인과 대화를 나눴어요. 영어도 잘하시고 독일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베를린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정말 좋은 도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가웠습니다. 차를 마시며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어봤어요. 현지인들이 매우 친절하게 한국 문화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복의 의미와 역사, 그리고 한옥의 건축 원리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이런 친절은 처음이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명동에서 떡볶이를 처음 먹어봤는데 독특한 맛이었어요. 약간 매우면서도 달달한 게 중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인 제게는 좀 매웠나 봐요. 얼얼했거든요. 그런데 가게 사장님이 뭘 주셨을까요? 외국인한테는 매울 거예요. 이거 드세요. 쿨피스라는 음료수를 주셨어요. 시원하고 달콤해서 매운맛을 잘 중화시켜 주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구나.
독일에서도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똑같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둘째 날에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자전거를 빌려서 강변을 따라 달렸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쓰레기를 챙겨가고 있었어요.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사용하려는 의식이 정말 높았습니다. 독일의 공원들과 똑같은 수준이었어요. 셋째 날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면서 지갑을 깜빡 두고 내렸어요. 1시간 후에 깨달았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한 시민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경찰서를 알려주시고 같이 가주셨습니다. 경찰서에 가보니 택시기사분이 이미 지갑을 가져다 주셨더라고요. 돈 한 푼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구나. 독일에서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똑같은 시민의식을 볼 수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택시기사분께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당연한 일이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광장시장에서 맛본 비빔밥과 녹두전은 정말 일품이었어요. 상인들이 모두 활기차고 친절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맛의 깊이에 감탄했어요. 김치부터 불고기, 비빔밥까지 모든 음식이 건강하고 맛있었습니다. 독일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네. 매운맛, 단맛, 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국 음식의 특징을 느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예술과 공예품들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이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의 박물관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박물관 직원분이 영어로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전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역사가 이렇게 깊었구나.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북악산 등산로는 정말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등산객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간식을 나눠주는 모습에서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독일의 등산 문화와 비슷한 면이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먼저 인사해 주시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한 할머니는 직접 만든 김밥을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남산타워에서는 가족들이 아이들에게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을 가르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히 해야 해. 이런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질서를 지키며 이동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은 전혀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교육 수준도 정말 높았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문화적 소양과 예의도 뛰어났습니다. 이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편의점 음식만 좋았어요. 나머지는 흡연 문화, 성적 타락, 도난 사건, 히키코모리 문화 등으로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역사 유적지만 볼만했어요. 길거리 배변 문화, 호텔 뷔페 음식 쟁탈전, 위생관념 부족, 사람들의 채취 문제까지 정말 혐오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깨끗한 환경, 친절하고 정직한 사람들, 높은 시민의식, 맛있고 위생적인 음식, 뛰어난 교육 수준,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문화까지 말이죠. 한국 사람들의 청결의식은 독일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매일 샤워하고 양치질도 제대로 하는 모습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겪었던 불쾌한 채취는 전혀 없었어요. 배려심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떡볶이 가게에서 쿨피스를 주신 것, 등산로에서 간식을 나눠주신 것, 지갑을 찾아주신 것,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큰 감동이 되었어요.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선진국이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독일보다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지갑을 찾아준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었어요. 택시기사분의 정직함, 시민분의 친절함, 경찰의 신속한 처리,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 정도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가 또 있을까?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음식 문화도 훌륭했습니다. 건강하고 맛있으면서도 위생적으로 조리되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 봤던 그런 불결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통 문화의 보존과 계승도 인상적이었어요. 한복, 한옥, 궁궐 등이 현대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일본처럼 겉으로만 전통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 숨쉬는 문화였어요.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과 학습 의욕도 대단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많았고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더라고요. 독일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정말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폐쇄적이거나 배타적인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외국인을 환영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지하철, 공항, 통신망 등 모든 시설이 효율적이고 현대적이었어요. 독일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아시아 여행을 통해 깨달았어요. 나라마다 정말 다르구나. 같은 아시아라고 해서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겉모습만 번지르한 나라였고 중국은 겉만 크고 속은 엉망인 나라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겉과 속이 모두 훌륭한 진정한 선진국이었어요. 시민의식, 문화 수준, 기술력, 서비스 정신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오래 머물면서 한국을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여행에서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에는 아직 제가 모르는 멋진 면들이 많을 것 같아요.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다. 독일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겠어요.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한국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나라는 세계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나라입니다. 시민의식, 교육 수준, 문화적 깊이 모든 면에서 최고였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제 첫 아시아 여행기를 마칩니다. 한국에서 받은 감동과 배움을 평생 간직하겠어요. 저는 다음 여행에도 한국으로 갈 거예요. 아직 더 궁금한 것들이 많이 남았거든요. 한국을 여행 다녀오면 좋은 인상만 남는 글들이 많은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